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인 투자 알아야 할 모든 것 월스트리트 편 2부 준비해 봤습니다. 그 다음 알아봐야 할 월가의 기관은 시타델입니다. 시타델은 크게 증권, 시타델 시큐리티스와 시타델 LLC, 여기는 쉽게 말하면 투자회사라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타델 증권가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마켓 메이커 중에 하나고요. 뉴욕 주식 거래소에서는 가장 큰 마켓 메이커로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헤지 펀드죠. 케네스 그리핀이라는 대표가 있고요. 자산 운용액은 뭐 50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시타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타델은 저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게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유명하진 않지만 악명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 지사도 있고요. 한국 지사에서 지금 100억대 과징금을 먹었네요. 이게 지금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 2년 만에 여러 가지 투자자 피해를 끼쳤죠. 해외에서도 처벌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만 18년, 19년, 21년 지금 이런 부정 행위를 저지른 곳 시타델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좀 친숙한 사건이죠. 게임스톱 숏 스퀴즈 사건이 연루가 됐던 곳이 로빈후드와 시타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타델은 유동성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빈후드와 서로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때 당시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게임스톱 주식을 샀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길 이제 원했는데 시타델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 공매도를 쳤죠. 공매도를 시도했는데 이걸 알고 전 세계, 특히 이제 미국의 개미들이 화가 나서 사자 해서 그 공매도를 했던 시타델 그 세력들을 어떻게 보면 상대로 이겼죠. 하여튼 뭐 전쟁을 벌였다가 나중에는 정 안 되겠으니 로빈후드에 있는 주식 매수 버튼을 없애버렸습니다. 거기가 시타델입니다. 이런 범법 행위를 했는데 올해 11월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각됐습니다. 이 클래스 액션 로스시 디스미스드 됐어요. 그러니까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거죠. 이런 관행이 또 뭐가 있냐면 SEC와 CFTC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규제 기관들의 전 임원진들을 고용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뭐 벤 버냉키 전 이제 그 페드 의장이죠. 그리고 자넷 옐런과 같은 분들과 매우 친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컨퍼런스 연사로 초청해서 그 연사 소개비로 뭐 한 억 단위로 이렇게 연사비를 챙겨줬던 것 바로 시타델입니다. 여기는 위키피디아 보시면 사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주요 벌금 액수와 주요 어떤 그 범죄 그냥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은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지금 밝혀진 것만 이 정도고요. 한마디로 거의 뭐 범죄 집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시타델. 자, 시타델 어디서 많이 들었다 했더니 얼마 전에 5월달이죠. 뭐 좀 전 됐지만 테라루나 사태 때 음모론의 중심에 있었던 것 바로 블랙록과 시타델입니다. 여기서 뭐 음모론의 핵심은 이거죠.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빌려서 UST 그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을 이제 빌려서 사놓은 다음에 공매도를 친 거죠. 그래서 UST, 루나, 비트코인을 동시에 저 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1조 원 이상 벌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언론상으로 부정하겠죠. 그 우리랑 그 연관된 거 아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이런 음모론을 받았을 때, 의혹을 받았을 때 엄청난 초호화 변호단을 고용해서 소송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그냥 보도자료 몇 개 뿌리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혐의가 입증이 안 된 거죠. 자, 여기 시타델에서 지난 5월 달입니다. 코인을 나는 싫어한다.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그 북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난 싫다. 이렇게 발언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애플처럼 세상을 더 뭐 좋은 세상으로 해주는 것 같지가 않다. 비트코인은 그럴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9월 달입니다. 불과 4달 지났는데 시타델이 들어가 있네요. 시타델이 찰스 슈왑 피델리티 뭐 합니까? 코인 거래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불과
4개월 전에 코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뭐 연합체를 전선해서 코인 거래소를 차리는데 불과 4달에 이게 가능할까요? 인식의 전환이 그렇게 빨리 됩니까? 이거 준비할 게 꽤 많았을 텐데요. 그리고 11월 달에 론칭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월가에서 뭐 주요 어떤 뭐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걸 고지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그들의 속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은 뭐 그 제일 유명한 비관론자죠.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trillions of dollars, 엄청난 돈을 갖고 디파이를 끌어오는 것이다. 디파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셀시우스, 이전에 대출 플랫폼인데 지금은 망했죠. 여기에 이전 임원진들을 지금 규제 담당관으로 JP 모건이 뽑았습니다. 디파이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했죠. 최초의 그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디파이 실험을 했죠. 싱가포르에 있는 규제기관과 그 폴리곤이라고 하는 그 블록체인 상 위에서 실험을 했죠.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디파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자 장사고요. 돈놀이라 보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망을 이용해서 뭐 결제, 송금, 뭐 외환, 뭐 증권 거래뿐만 아니고 실제 돈처럼 쓰고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 왕국, 나도 미국의 연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지금 보고 계십니다. JP 모건에서 이제 JPM 코인은 뭐 만들었죠. 그건 이제 디지털 달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자기들이 유로화도 지금 찍어낸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유로, 디지털 유로를 찍어내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유럽에 있는 그 실제 유로를 갖고 담보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중앙은행들의 그 채권들이 있죠. 국가 채권, 빚을 갖다가 담보로 맡겨놓고 그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디지털 버전으로 유로를 만든 겁니다. 그 유로를 가지고 디파이 이자 장사를 하고요. 코인도 사고요. 송금도 하고요. 해외 나중에 뭐 각종 무역에도 자기들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 달라. 미국의 연준을 넘어 전 세계의 연준이 되려고 하죠. 그게 JP 모건입니다. 이걸로 NFT 사는 거 불편하지? 그 뭐 메타마스크네 뭐네 뭐 이더리움 사고 팔고 어려우면 그러니까 우리 거 써. 우리 거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면 매우 쉽게 NFT도 살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JPM 코인은 회계 담당자들한테도 좋다. 각 기업에서도 이게 쓸 때가 많을 것이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드는데요. 쉽게 여기서 핵심만 말하면 주말이나 이렇게 쉬는 날 여러 가지 그 뭐 은행들이 쉬죠. 주식도 거래가 안 됩니다. 뭐 채권들 그때 다 쉽니다. 하지만 그때 자동화 프로그램을 미리 심어 놓으면 자동화 거래가 체결이 되고 결제가 되죠. 또 물건들 실제로 채권들이고 증권들이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코인은 실제로 쉬는 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환 거래가 됐고 뭐 마진 거래가 됐건 이것들을 더 많이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그 수수료 받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중심에 자기들 코인을 써달라. 그게 JPM 코인입니다. 자, JP 모건은 그 회장은 뭐 여기 비트코인에 스캡틱 하지만 비관적이지만 크립토 펀드를 조용히 출시했죠. 이게 지난 8월의 기사인데요. 그들이 직접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서 물건을 떼다가 파는 거죠. NYDIG, 뭐 Osprey Funds, Grayscale에서 그 만들어진 신탁 뭐 이런 상품들을 갖다가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거죠. 자, 돈 되면 빌려서라도 팝니다. JP 모건 그리고 크립토 지갑에 대한 상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미래의 화폐 전쟁의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요. 지갑을 선점한다는 얘기는 내가 은행으로서의 역할 감당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그 지갑이 있으면 코인 그 전송이 가능하고요. 교환이니까 이건 거래소까지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코인으로 결제까지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크레딧이나 데비카드에 연동을 시켜서
할 수가 있다. 거기에 자기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외 결제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 크립토 지갑을 만들 테니 거기에 돈을 넣고 나중에 디파이로 이자도 줄 거고 물건들 사고 팔고 하는데 우리 거를 써라 하고 상표 등록을 마친 곳 JP 모건입니다. Virtual Currency라고 하는 것은 사실 코인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CBDC도 포함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 다 포함이 됩니다. 쉽게 미래에 쓰일 디지털 화폐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거를 내가 하겠다. 이게 JP 모건 월렛이 갖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특허와 트레이드마크 상표를 등록한 거죠. 이게 뭐 불과 다 11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와중에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것 월가의 금융기관들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 이전에 뭐 사실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2015년도 가장 먼저 서클에 투자했던 기업이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때 수백억을 이미 투자를 했고요. 그 외에도 지갑회사죠. 빅고, 엑손, 피먼 이제 그 비트코인 투자 그 결제 회사고요. 그다음에 폴로니엑스 같은 거래소도 샀지만 이곳은 지금 이제 트론의 저스틴 선에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빠르게 제휴하고 투자했던 것은 골드만삭스입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 회장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지난 3월달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OTC 거래를 최초로 도입한 월가의 은행 골드만삭스입니다. 이 OTC는 장외 거래인데요. 장외 거래는 그 소위 말해서 주고받는 그 물건을 파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거에 당연히 수수료가 매우 짭짤하겠죠. 이것에 있어서 가장 월가 최초의 미국 은행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고 팔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조금 지나서 이더리움도 판매를 한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derivatives는 이제 파생 상품이죠. 현물은 아니지만 이것들을 뭐 시세를 추종하는 관련 상품들을 골드만삭스에서 그 주요 이제 그 기관들에게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발표를 했죠. 그 다음 골드만삭스는 심지어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이게 지난 4월 28일 기사인데요. 상식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고 사기라고 한다면 그걸 담보물로 잡아서 돈을 대출해 주는 거 그건 완전 바보죠. 하지만 그들이 비트코인이 뭐 이런 사기가 아니라 나중에 매우 주요한 거의 금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봐야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지난 그 테라루나 사태 이후로 쓰러졌던 회사 중 하나죠. 셀시우스가 거의 뭐 법정 관리 들어가니 거기에서 그 보관하고 있었던 주요 코인들 우리 그 회사 이제 망하게 되면 한 2빌리언이면 거의 한 3조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우리 그 회사 있는 주요 코인들 다 사버릴까? 라고 골드만삭스가 그들 투자자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엄청납니다. 지금 코인이 이거 지금 없어지는 게 무슨 없어집니까? 지금 또 엄청나게 오를 테니 지금 망하게 여기 steep discount입니다. 아주 과격한 디스카운트 할 때 사두자. 그 얘기 골드만삭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이건 얼마 전 11월 기사죠.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크립토 표준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산업의 섹터별로 나눠져 있고 또 인덱스가 있고요. 뭐 벤치마크 인덱스가 있고 뭐 성과가 그에 따라 다르게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수백 개의 코인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디파이다. 어떤 거는 메타버스 코인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코인이다. 어떤 뭐 송금 코인이다. 섹터를 나눠주고요. 관련된 벤치마킹 퍼포먼스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요.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을 만들어냅니다. 이 데이터를 정보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시스죠. 조사한 내용들을 정보를 지식을 제공해주고 왜 그럴까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코인 팔아먹기 위한 표준화 서비스 골드만삭스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또 블록체인 상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채권이죠. 채권과 여러 증권들을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을 시험 삼아서 해보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가 이제 프랑스에서 발행된 이제 국채죠. 2년짜리 국채를 이제 국채는 이제 규모가 사실 큽니다. 이제 100 밀리언이면 한 1,300억 정도 되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실제로 판매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때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썼죠. 실제로 보통 이런 채권을 이 정도 규모를 처리하고 돈을 주고받고 하는 데는 5일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블록체인 상에서 했을 때 1시간 걸렸습니다. 이거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씁니다. 골드만삭스와 영국의 또 큰 은행이죠. 바클레이스 은행은 영국의 억만장자입니다. 앨런 하워드라고 하는 친구가 만든 크립토 플랫폼에 투자합니다. 이게 지난 5월 기사인데요. 투자 액수만도 500 밀리언 달러입니다. 이게 7천억 원이 넘죠. 골드만삭스가 지금 그 플랫폼에 코인 거래소, 코인 어떤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상에서 채권과 증권을 팔고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인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출 서비스까지 하고 있죠. 이 크립토나 블록체인이 없어질 자산이라면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